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진단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도 역시 물린개미님들을 위한 종목들과 주로 반도체줄 쪽에 많이들 물려있는 것 같아서 그 종목들 분석과 함께 팔방미인주 네 번째 시간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물린개미 어떤 종목을 진단해 주실 건가요? 최근 들어서 AI 반도체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AI 반도체 쪽을 좀 분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모든 전문가들이 AI 반도체주들이 간다 해갖고서 그쪽에 많은 포지션을 유지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떨어지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승하는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들도 더 많은 그런 상황들이 돼서 이쯤에서는 좀 걸려있는 분들이 어떤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온디바이스 AI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제주 반도체요. 이 종목이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대시세라고 했습니다. 대시세는 제가 몇 배 정도 올라가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10배요. 예, 10배 맞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제주 반도체는 3,900원부터 출발해서 38,550원까지 올랐으니까 50원 모자라는, 거의 한 450원 모자라는 거의 10배거를 갖다가 달성한 그런 종목이가 되겠죠. 네. 엄청난 그 수익을 갖다가 안겨준 종목이에요. 물론 저도 중간중간 필살기를 통해서도 추천을 해드려갖고 큰 수익률을 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어요. 대시세를 낸 종목은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을까요? 조정 기간이 꼭 온다고 하셨어요. 조정 기간이 길어지고 몇 년,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1년 6개월이라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1년 6개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주 반도체를 내가 여기서 산 분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 근처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을 겁니다. 네. 이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은 반도체가 오른다는데 반도체가 반등을 준다는데 그 반등을 기다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이 종목이 10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10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올라갈 자리는 없다. X. 자, 그럼 패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죠? 쌍봉의 고점 또는 이게 고점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어깨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요 라인 보이십니까? 요 라인 보이십니까? 여기. 요게 바로 오른쪽 어깨가 되는 겁니다. 이 라인에서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라인을 넘지 못하는, 이 고점 자체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반등을 줘도 여기까지밖에 반등을 못 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쳐져 내려왔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지금 주봉이지 않습니까? 네. 이 라인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라인이 보이십니까? 이게 25,000원 라인에 있는 이 라인이 지지 라인입니다. 이 종목이 절대 깨지 말아야 돼요. 10배까지 올라줬던 종목이 절대 깨지 말아야 될 선이 바로 25,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선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깼죠? 네네. 깼습니다. 그럼 이게 3개월 이상 만들어놨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깨면 당연히 꺾어지는 흐름들을 갖다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까? 라는 그런 질문에는 단연코 반등권이 안 오든 간에 일단 정리를 해서 현금화를 해주는 것을 정상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네. 즉, 이 종목은 반등을 줘도 25,000원만 가면 또 꺾어집니다. 즉, 이게 저항선이 되는 거죠. 네네. 이것이 안 떨어지는 지지선이 그동안 됐었다면 수개월 동안 만약에 이게 깨지면 그다음부터는 25,000원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25,000원은
이 사이에서 지금 22,500원이라면 25,000원 사이까지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떨어진 거잖아요. 네. 주는 척하다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면 나중에는 이 아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온디바이스 주도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슴 아픈 전망인데요. 혹시 네. 반등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혹시 여기서 다시 반등할 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가능성. 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패턴들은 저는 이제 패턴을 많이 보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2위로 가는 일은 없느냐? 없습니다. 거의 없고 거의 90% 이상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간다면 이 종목이 가려면 25,000원을 돌파를 할 겁니다. 돌파. 돌파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만 원 이까지는 가지도 못해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또 꺾어집니다. 그러니까 음, 25,000원이 넥라인이다. 딱 보면은 이 라인이 부딪히는 자리, 이 사이까지는 팔아야 되는 거고, 혹시나 넘는다 하더라도 파는 전략이 맞습니다. 10배를 갖다가 올라간 종목이 그 뒤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100만 분의 1의 성공 효과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만 분의 1은. 예, 그만큼 확실하고요. 그런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작년 23년에 봤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에코프로가 바로 그런 식으로 한번 갔습니다. 네네. 그런 종목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에코프로도 뭐 10배 이상 오르고 나서 고점을 확인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10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10배를 오르면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다음은 HBM의 주도주인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를 갖다가 샘플 종목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어본 종목이에요.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을 지금도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왜냐하면 많이 올랐지만은 앞으로도 HBM 쪽은 결국 상승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상승하는 조건에서는 뭐가 올라가야 되냐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제가 방송에서도 출연하면서 계속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야, 이 엔비디아가 이 1,000달러를 갖다가 넘어가? 없는 일이야. 그거는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들 뭐 올라가니까 1,000달러도 넘고 뭐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지금 70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떨어졌어요? 800달러.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가 못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종목 자체가 한 6만 원 선 근처에 있다가 5만 원, 6만 원에 있다가 15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얘는 대시세는 아닙니다. 분명. 대시세는 아니고 아직도 여유는 있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 쪽으로 본다면 이거 주봉이잖아요. 네. 대세 상승 쪽으로 본다면 1차, 2차, 3차 엘리어트 파동이로 인해 3차 상승까지는 다 올랐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구간이냐? 박스권의 연장입니다. 여기 써놨죠? 단기 후에 하나, 둘, 셋 정도 오르고 나서의 박스권의 연장. 그래서 여기서 큰 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즉 13만 원과 15만 원 사이에서 시간만 끌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848을 잘하는 단타 투자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조금씩 할 수 있겠지만 개미님들 같은 경우는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해서 수익을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진짜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차이가 10%밖에 안 나거든요. 네네. 이거를 정확한 타점에서 사야 10%도 나온다는 얘기고 선수들 얘기고 개미님들은 먹을 게 별로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신경을 안 쓰는 게 낫겠고 혹시나 걸려있다 그래도 반등권을 이용해서 수익권 매도하고 다른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지속되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종가상으로 이 13만 원을 깨는 일이 생길 겁니다. 박스권이니까요. 네. 박스권을 만들다가 13만 원을 깨면 아까 제주 반도체 같은 그런 스타일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 13만 원을 깨면 일단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했던 도망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수페타시스를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주봉인데요. 단기 급등 후 박스권 연장 패턴입니다. 얘도 똑같이 연장 패턴인데 다만 뭐가 다르냐면 아까 온디바이스의 제주 반도체나 아니면 한미 반도체처럼
초급등을 하지는 않았어요. 엄청난 상승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즉 3만 원에서 끼껏 해봐야 4만 6천 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상승을 안 했죠. 다만 그래서 여유가 있고 등락거듭이 되면서 수익률도 주는데 4848 매매 전략이 가능하지만 가능해요. 네. 한 5%에서 10% 뛰기 정도의 수익률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정확한 타이밍이라 가능하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는 패턴이에요. 따라서 이 이수페타시스도 단타 전략 외에는 먹을 거리가 별로 없다. 결국은 이 종목이 3만 5천 원과 4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그리는 그림이 지속될 것이다. 어느 것이 조정을 보이는 동안 엔비디아가 조정을 보이는 동안 엔비디아가 확실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1000달러를 넘어간다면 얘네들도 같이 갈 가능성은 있지만 절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개념들을 생각하고 만약에 얘도 3만 5천 원을 깬다? 그럼 도망쳐서 나와야 되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지지선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자리들이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선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요즘 제일 핫했던 종목들이 유리기판 주도주입니다. 필 옵틱스, HB 테크놀로지 움직임이 아주 화끈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종목들도 이제 슬슬 조심할 시점이 됐습니다. 요건 일봉으로 제가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4848 매매 전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건 손 빠른 분들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해서 4848 장중에도 가능하고 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지지만 이것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온 수치가 좀 됩니다. 네. 10,000원짜리가 지금 37,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무슨 바로 치고 가는 유리기판이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바로 치고 가는 개념보다는 박스권의 논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필 옵틱스 또한 이 종목도 등락. 사실 필 옵틱스는 제가 공략해갖고 큰 수익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 방에서도 반복 매매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종목 또한 지지선이 여기 25,000원에 있는데요. 이게 깨지면 주력라는을 쳐야 됩니다. 반복 매매 하는 중간이라도 말이죠. 25,000원이 이 종목의 지지선이라는 점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저가주다 보니까 개미님들이 많이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미 살짝 깨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지선이 깨진 것 같아요. 4848 매매도 가능하지만 주의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4,000원을 넘기는 힘들고요. 여기 라인 4,000원을 넘기는 힘들고 요 라인이 깨지는 라인이 3,400원입니다. 요 3,400 지금은 3,500원대에 있는데 3,400원이 깨지면 그 다음에 이게 다 뭘로 되냐? 매물 부담으로 오게 됩니다. 따라서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니니까 요 주도주 두 종목의 흐름들이 약간 그 조정 쪽이나 아니면 하방 쪽으로 꺾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해주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AI 반도체와 그래도 4848이 가능하고 센 놈들을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만큼이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요만큼이 메모해 두시죠. 네. DI, 이수페타시스, 테크잉, YC, PSK홀딩스, AP시스템, 유진테크, DIT 요만큼이 그나마 반도체 쪽에서 핫하게 움직여서 단타 전략이나 뭐 이렇게 반복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고요. 이쪽 있죠, 이거.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네. 엔지니어링, 제주 반도체, 오픈 엣지, 뭐 고영, 에이징랜드, AD테크, 네페사, 아크,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요. 느리게 움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지지선도 이탈했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걸리는 종목들이니까 내가 뭔가를 빨리 움직이고 반등을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수익을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정리를 하시고 가시는 쪽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 선을 좀 거드렸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앞에서 그 물린 종목으로 설명해 주신 종목이 어디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네. 예,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고 단타 전략은 4848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그쪽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지지선 아까 정해드렸죠. 그렇게 4848 하다가도 매수 매도 하다가도 지지 라인을 깨면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오늘 AI 반도체 쪽을 너무들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옴짝달싹 못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팔방민주를 계속 원한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 꼭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오늘 준비한 팔방미인주는요, 바로 더존 비즈온입니다. 더존 비즈온. 자, 우선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4,200억 정도 되고요. 올해 2024년 네. 869억 원이니까 여기 보면 700억, 400억, 690억, 869억. 요때만 22년도만 잠깐 매출이 영업이익이 줄었다가 매출 단위는 계속 꾸준히 올랐었어요. 이 영업이익률도 보면 한 20%에 해당하거든요. 자본 유보율도 한 3,200%에 91% 정도니까 기업은 빵빵한 기업이에요. 아주 돈도 많이 벌고 제대로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종목에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 이슈가 바로 제4 인터넷 뱅킹. 요번에 진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더존뱅크, 뉴뱅크, KCD뱅크, 수소뱅크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4개의 제4 인터넷 뱅킹, 인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데 이 인뱅을 도전장을 던진 기업들 중에서 저는 요번에 더존뱅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BCC라고 있어요. 베인캐피탈이 보유했던 이 10.24% 중에서 9.99%를 갖다가 바로 신한투자증권이 인수를 했습니다. 29일 날 바로 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사실 이 인터넷 뱅킹을 갖다 시도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재무적 구조거든요. 재무 구조가 빵빵하고 금융 분야의 신사업을 갖다가 진출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을 다 세세히 분석해 봤더니 그중에 더존뱅크가 될 가능성, 이번에 제4의 인터넷 뱅킹은 더존뱅크가 될 가능성, 유뱅크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더존뱅크를 더 높게 보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이 더존 비즈온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더존 비즈온의 일봉입니다. 네, 차트가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다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짧게 만들어서 고점이 보일 겁니다. 이게 2월의 고점입니다. 2월의 고점. 요게 4월의 고점입니다. 4월의 고점. 이제 5월 달로 접어들게 되죠. 5월 달로 접어드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4월 30일 날.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여기 59,900원에 끝났는데요. 거래량도 실리면서 상승할 수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뱅킹에 역시 출발하면서 요즘 제3 시점에서 인뱅에 들어간 기업들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뭐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런 기업들의 그 실적 자체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인뱅의 효과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네 번째로 인뱅을 고르는 이 기업들 쪽에서는 더존 비즈온이 가장 실효성이 높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한투자금융에서도 증권에서도 지분을 갖다가 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돈 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더존은 이미 자기 기업만으로 빵빵한데 거기에다가 이제 인뱅까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갖다 볼 수 있는 개념들이 되는 거죠. 이 신한투자증권은 2대 주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베인 캐피탈의 2대 주주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럼 여기 도전 비전에 제가 주봉과 목표치를 그려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예전에 13만 6천 원 고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2만 5천 원까지 떨어진 종목입니다. 2만 5,200원. 무지하게 떨어졌죠. 많이 낙폭과대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 노란 선을 그어드린 요 자리 보이시죠? 여기. 요게 저항선이 7만 8천 원입니다. 7만 8천 원. 이 7만 8천 원을 돌파를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는 요번에 인뱅이 되면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더존 비즈온은 지금부터라도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까지도 요번에는 확실히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패턴 충분히 보셨고 10만 원까지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매매 전략. 적정 매수가 적어놨어요. 적정 매수가 얼마?
6만 전후부터 5만 5천 원 사이. 만약에 눌림이 생긴다면 5만 2천 원까지 매수를 해도 좋습니다. 음. 그다음에 목표치 1차가 7만 8천 원에서 8만 원, 2차가 9만 원, 3차가 10만 원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6만 원 선 근처에서만 매수해도 10만 원까지만 가도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제법 쌓이는 예, 그런 흐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손절은 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팔방미인 4 바로 더존 비전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네. 김용 대표님, 오늘도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시고, 많은 개미분들이 물린 종목 진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 대표님. 네, 화이팅! 화이팅!